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당탕탕 예술놀이단과 그림책 놀이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놀이에서는 보통 덩덕풍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에서 생활문화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성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박연하이고요. 그림책 놀이에서 생활문화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림책 놀이가 문을 연 지가 지금 11년째가 됐고요. 이 그림책 놀이라는 서점 안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간 안에 컨텐츠가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당탕탕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제 탄생한 지는 8년이 됐어요. 제가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을 만들 때 경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독자와 작가들이 경계가 없고 이제 기획자와 참가자들이 경계가 없고 어른과 아이가 경계가 없는 그런 예술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참가자들이 기획자가 되기도 하고 손님들이 또 문화 기획을 하게 되고요. 또 그분들이 아이들이 기획한 활동에 같이 어울리면서 지금 8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들어오게 된 게 구경하다가 아들을 쓱 집어넣어서 같이 하다가 그다음 제가 다시 들어오게 된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생활문화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아닌 것도 하고 또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약간 에너지가 쏟아지는데, 핵심 포인트가 내가 우선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그런 에너지를 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결혼 전에 정말 잘 놀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뭘 해줄까라는 자꾸 그 초점이 저가 아니라 이제 엄마로서 자꾸 이렇게 갔었는데, 그림책을 이제 접하게 되고 우연히 이제 그림책 놀이를 알게 돼서 여기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오면 저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싶고 뭘 하면서 놀고 싶지, 이런 것들을 자꾸, 실은 덩덕콩이 자꾸 부추겨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또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또 들여다보게 되고 그런 힘이 자꾸 계속 꾸준히 이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림책 놀이를 이제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 그림책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조금 여기서 펼쳐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내면에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펼쳐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은 다 다르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다 필요하신 분들이고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끄집어낼 때마다 되게 설레요. 그리고 궁금해지고 그리고 무언가를 도모할 때 막 흥분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그런 기분 좋은 긴장감도 생기고 활동가 선생님들과 만나게 된 그런 계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특이함을 넣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뭔가를 하고 싶고 시켜주고 싶은데 이 외부에서 찾아봤을 때는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좀 재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라도. 저희 아들이 여기서 처음에 사진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했던 아이의 순수함도 끄집어내줄 수 있고 또 그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도 끄집어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요소가.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또 들어오게 된 것도 이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순수하면서도 정확해요. 놀이가. 전 그래서 좋아해요. 순수한 면이 있어서 제가 끌리고, 또 순수하기만 하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정확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림책이 너무 좋아서 그림책을 통해서 좀 연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 가까이에 있는 그림책 서점을 좀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좀 가봐야겠다 해서 여기를 방문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림책보다 사실은 저는 덩덕궁한테 반해서 아까 덩덕궁은 오히려 생활문화 활동가가 이야기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설렌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덩덕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사실은 생겼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친화력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모임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자유롭게 진짜 끌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말로 덕며들었어요. 서서히. 제가 아까 그 순수하단 말도 사실은 덩덕쿵 얘기거든요. 여기 주인장이 되게 순수해서 이게 좀 사심 없이 이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은밀한 글쓰기는 이제 공간에 대한 그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저희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습격을 당했죠. 습격을 당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문화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이제 생활 문화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속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줌이나 화상 미팅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대면 방식 중에 우리와 인연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택배 시스템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앞 사람이 그 다음 사람한테 글감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택배로 그 공책을 받아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준 글감으로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되죠.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앞에 사람이 쓴 글도 되게 은밀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글감을 주게 되고 이거 노트를 돌리면서 사실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이 택배 모두들 기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설레하고 그래서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실험을 하고 나서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3개의 라인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주제도 다양하게 하고 근데 다들 되게 기분 좋게 글쓰기를 하고 계시고요. 사실 우당탕탕에서는 굉장히 많은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가장 재미있었던 기획이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그중에 제가 은밀한 글쓰기를 이제 고른 이유는 이 두 선생님께서 다 참여를 하셨어요. 이제 작년에 참여하셨고 올해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은밀한 글쓰기가 지금 활동가 선생님들과도 지금 같이 인연이 돼서 계속 하고 있는 프로젝트여서 이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무엇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속에 귀를 굉장히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지? 왜 그러냐면 제가 기획안을 적을 때 정말 제 이야기를 적기 위해서는 제가 느낀 걸 적어야 되는 거고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적어야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적어야지 그 기획안이 진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덩덕콩 기획안 어떻게 써요? 라고 할 때 열심히 열심히 정성껏 진정성 있게 정말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받은 지원 사업이나 공모에 선정됐을 때는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그 메인 기획자가 끌고 그 옆에서 선정이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사실은 별로 이렇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되시고 나서 우리 이거 재밌게 놀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흔쾌히 또 재밌게 놀아드리는 우리 공모 선정 비결은 어쨌든 놀이에서는 덩덕궁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뭐 약간 그렇게 딱 질문을 주시거든요. 진짜 이거 내가 하고 싶었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 저만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정성이 통하는 거기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덩덕쿵도 우리의 진정성을 봐줬고 또 우리의 공모가 선정된 건 또 우리의 진정성을 봐줬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급자족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이 생활문화 활동가 하기 전에는 생산자의 입장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뭔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입장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다가 이제 생활문화 활동가를 하고 나서 좀 더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네가 지금 네 욕구가 뭐야?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그걸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뭘 해보면 이게 해결이 될까라고 제 안에서 자꾸 해결을 한 것 같아요. 뭘 해볼까? 자꾸 이걸 궁리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또 컨텐츠가 또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든 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이거 뭐 저에게 불평할 수도 없고 너 잘했어 꽤 괜찮은데 네 욕구 해결됐어 이거 어떻게 또 만들어 볼까 끊임없이 계속 그게 선순환으로 자급자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에 대한 관심이라고 키워드를 적었는데 그렇게 적었던 게 이 생활문화 활동가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조금 더 그렇게 된 게
이 생활 문화라는 게 사실은 되게 쉬운 말인데 왜 어렵게들 얘기하지라는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게 왜냐하면 저에 대한 내가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일상을 보내면서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너무 즐겁고 내가 에너지가 막 올라가지?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어떤 걸 했을 때 즐거움이 올라가고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지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눈이 그렇게 이제 바운더리가 자꾸 이렇게 넓혀지면서 그래서 내가 생활문화 활동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유쾌한 중매쟁이라고 적었거든요. 중매쟁이가 이 청년이랑 이 아가씨가 만나면 되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의 장점을 자기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해서 서로 만나게 해주잖아요. 저는 생활문화 활동가는 문화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일상과 사람이 만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저와 사람들이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만남의 연속이 문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유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유쾌한 중매쟁이라고 적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같이 활동하시는 분 아니면 오시는 분에 대해서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할 때 얼굴 표정이 바뀌고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과 더 소통하게 되고 그게 내 주변도 일어나지만 좀 더 크게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것도 관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주변과의 소통이 생활문화 활동가라서 살기 위해서는 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순발력, 용기, 그리고 힘 빼기라고 적었거든요. 저는 기획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거창하게 한다기보다 저는 일상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아니면 내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아주 찰나의 뭔가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캐치하는 순발력, 그 순발력과 그리고 이거를 구현할 용기,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해보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 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생활문화 플랫폼을 4년째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뭔가 계획을 하게 되면 이대로 사람들과 같이 나가기를 원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 욕구를 내려놓고 힘 빼고 그 모인 사람들과 흘러가는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기획자로서 또는 생활문화 활동가로서 힘 빼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나 잘난 맛, 딴 생각, 오지랖 이렇게 적었는데요. 첫 번째 그 나 잘난 맛은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 이런 느낌의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좋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런 어떤 문화들이 그 자체로 좋고 그 자체로 참 괜찮고 참 잘났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내 문화를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더 돌보고 더 가꾸고 또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잘난 맛이라고 했고 내가 잘났으면 너도 잘났고 같이 서로 존중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딴 생각은 사실 하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고 또 이런 생각은 해야만 하는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야 너 딴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었지 너 딴 생각 좀 해 이런 얘기는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딴 생각 좀 해. 그래서 딴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생활 문화가 나왔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딴 생각은 너무 재밌어요. 하면 즐겁고 그런 데서 생활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오지랖은 이게 생활 문화를 하고 생활 문화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 아까 제가 자급자족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제 욕구에 집중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거 어때? 하고 막 들이미는 거죠. 오지랖이 생기는 거야. 너 그냥 소비만 하지 말고 너도 할 수 있거든. 너도 생산자로 뭔가 만들어봐. 나도 이렇게 했거든. 막 들이밀고 너 뭐 했니? 하고 막 부르지 않아도 들어가는 거. 너 뭐 했어? 약간 그런 오지랖이 서로 좀 존중하게 되고 또 교류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생활문화란 질문이다. 처음 생활문화 플랫폼 할 때 1년차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하면 재밌겠다는 거 막 그걸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그 1년이 굉장히 신나고 알찼기 때문에 다른 질문이 없었는데 어쩌면 그건 1년 차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차가 되면서부터 그 전에 했던 것 그리고 제 스스로 생활 문화란 뭐지?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생활 문화란 정말 그럼 사람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 이 공간에서 한 공간 하는 게 생활 문화인가?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은 뭐야? 그런 여러 가지들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러면 관계라는 게 뭐지? 꼭 만나야만 생기나?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한테 던져줬던 게 생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의 꼬리를 잡고 계속 뭘 할 건가? 또 이걸 어떻게 내 스스로 답을 찾을 건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기분 좋은 고민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윤활유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2년 동안 너무 진짜 안 그래도 한 동그랗지 못하게 좀 삐걱대면서 살아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더 뾰족하게 살고 있거든요. 예민하기도 하고 모든 게 딱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좀 힘들었을 텐데 이게 그 뾰족함에 흘러갈 수 있게 밑에 기름이 쫙 되니까 얘가 그래도 굴러가는 힘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활 문화란 저의 삶에 있어서 윤활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림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살림은 모든 사람들이 하면서 살잖아요. 매일매일 해야 하고 그 살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가족이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림인데 우리를 살림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적었고 그리고 뭐 좋아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누가 시키면 사실 하기 싫어요. 살림은. 내가 정말 내켜서 해야지 사실은 즐겁고 그리고 이게 생각날 때 한 번씩 나 오늘 살림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이거 매일매일 해야 되는 정말 삶 속에 그냥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생활 문화가. 그러니까 늘 그냥 생활 문화 한번 생각해 볼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스며들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